예, 5천만이 다 다른 생각하듯이 모든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부정부패로 인한 이익 보는 집단 그리고 손해보는 집단이 생기겠어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피해 보신 분들도 파생적으로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의 특수한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죠. 과거의 임진왜란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부정부패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정부패를 막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상대를 음해해서 결국 이걸 침략까지 당하고 또 이순신과 또 여러 민중들 그 다음에 의병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300여 년이 지나서 또다시 일본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45년의 질곡을 벗어나서 남북이 통일도 되지 못한 상태고 또 IMF라는 거대한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IMF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거대한 하마를 하나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자기 번 돈으로 자기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우리가 외국 자본이라는 이러한 숟가락을 엄청난 탐을 가진 이러한 부패한 외국 자본을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냐면 1200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600조, 6천억 달러 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돈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재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뭐냐? 삼성에 우리가 국민들이 국방 의무와 납세 의무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삼성, 이건희 국방 의무 했습니까? 세금 냈습니까? 이재용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엊그저께 이재용의 그 사건 보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부패하느냐? 대한민국이 부패하는 원인은 바로 이 부패한 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중개업자님께 아이고 나 어렵게 해서 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건희 지난 2008년도에 삼성 특검이 밝혀냈습니다. 그때 이병철의 차명재산이 9조 원이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됩니다. 이거 실명 전환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징수해야 됩니다. 왜 징수 못했습니까? 바로 권력, 이명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앤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대법원장은 누구겠습니까? 이용훈 아니겠습니까? 이용훈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용훈은 삼성이 사돈이 된 사람, 고대입니다. 동아일보. 이게 사돈입니다. 지금 이재용의 동서가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근데 이용훈이 이건희의 변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희는 대법원장 이용훈은 누구냐? 고대 김상만하고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인맥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론스타 사건 수임해서 대법원장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용의 재판의 주심인 조희대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해서 삼성 법관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 전부 김창석, 이상주, 신영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법관이 되고 재판을 한 사람들이 무죄를 준 사람들이 그 다음 대법관입니다. 도둑놈들이 대법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도둑놈이 아니면 대법관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대법관이 도둑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바이오에피스 이 상장 문제로 삼성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에피스는 지금 6년째 적자입니다. 6년째 적자에서 6천억에서 자본금이 반 이상 잠식되어 있는 이런 회사 3년 동안 2,905억밖에 안 남은 회사를 얼마로 만드느냐? 4조 8천억으로 만들었어요. 33배를 뻥튀기 해서. 그런데 이것이 맞다고 국민들이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언론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JTBC 누구 겁니까? 홍석현 아닙니까? 동아일보 아까 사돈 아닙니까? 조선일보 이런 언론들 전부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 지금 대법원장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재용의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조희대하고 삼성의 사장
법무팀 사장이 누구냐? 김상균이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이영훈하고 아까 같이 삼성을 배연했던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종훈 13기예요. 우리 밤정부에. 이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하면 안 되죠. 이 앞번에 김창석 마찬가지입니다. 13기. 김창석 후임으로 고대 사람 또 넣었어요. 김창석하고 조희대하고 어떤 사람이냐. 저희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을 고발해서 추징을 해라고 요구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영철하고 이상으로 짜고 이걸 불법 판결해서 6천억을 빼줬어요. 6천억.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빼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김현장이 얼마 줬냐? 1,447억을 줬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발한 거예요. 박근혜 고발했죠. 이명박 고발했죠. 거대한 부패 때문에 고발했는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국정원장 많은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구속도 되고 대통령 구속됐는데 이 국정원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경환한테 사무실로 찾아가서 1억을 줬어요. 사무실 왜 찾아가서 뇌물을 주겠습니까? 태클을 걸어놓은 거죠. 누가 시켰겠습니까? 김현장하고 이 이명기의 아들이 LIG, 사위가 LIG인데 이 사람이 국정원장이 내정되자 국민은행 KB의 LIG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기각됐는데 5천억에 썼던 것을 6,850억으로 올려서 그 다음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김현장이 하는 수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최경환하고 최수연이 기관경고를 때렸어요. 기관경고를 하면은 인수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팔아먹을 수 없는 거예요. LIG 그룹에서 매년 500만 원씩 한 10년 동안 받아왔고 자기 사위인데 엄청난 돈 열렸는데 불법적으로 한 거죠. 사기업을 발행했던 집단이에요. 원래 LIG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 되니까 바로 김현장하고 와서 사무실로 가서 근거를 남겨서 국정원이 그렇게 뇌물 줍니까? 안 주죠. 사무실에 가서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현상이 국세 6천억, 신영철 아까 신영철 조희대 지금 대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불법적으로 판결해서 6천억을 냈어요. 근데 이건 김현장이 받아가지고 1,447억을 냈는데 김현장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론스타가 탈세한 4,124억 중에서 1,836억을 국세청이 추징했는데 이 돈을 빼먹었어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이 김현장의 이재호야. 그래가지고 한승수를 국무총리 앉혀가지고 조세심판원을 걸고 조세심판원에서 한승수가 조세심판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관 두 사람을 대기 발령해서 쫓아내고 이 심판부를 와해시켰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뺏어 먹었어. 그래가지고 누가 갖고 오겠습니까? 론스타지. 론스타. 그 다음에 김승희의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에 합병할 때도 1조 천억의 탈세를 추징하고 있었어. 이거 자기 친구 아니니까 이명박의 친구가 김승희야. 1조 7천억 내줬어. 누가 했어요? 김현장이 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국세를 빼먹는 정도의 힘을 부패를 했고 대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청와대 전부 비서관들 누굽니까? 김현장 출신이야. 국정원에 파견된 사람 김현장이야. 저희가 론스타를 2003년부터 고발했습니다. 2004년 론스타는 IMF와 동시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실채권들을 전부 인수한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가 이제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김현장하고 짜고 비금융 조작자가 아닌 것을 조작하고 또 외환카드의 부실을 부풀려가지고 합병을 시켜서 탈세를 하고 그 다음에 4조 7천억의 불법 이익을 얻고 콜옵션이라든지 이러한 엉터리 조작해가지고 국유재산인데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4조 7천억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5조의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들이 고발해서 뭘로 주가 조작으로 주범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스티븐 리 체포영장 하면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 주식 몰수해야 돼요.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김현장이 공모했어. 이런 사람 처벌해야 돼요.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오전에 소송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검찰이 하지 않아. 법원이 풀어줘. 이걸 누가 풀어준 줄 아세요? 이영훈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뭐냐?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불법 상장, 이러한 뇌물. 이게 이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랐어요. LIG 인수하기 위해서 잘랐어. 이 사람이 징계 줬으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국가의 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인데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퇴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양승태나 이용은 이게 전부 삼선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핵심은 뭐냐? 지금의 문제는 바로 현재 사법부입니다. 지금 안철상 법원 행정지장 누굽니까? 이영훈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이영훈의 비서실장 13기가 있는데요. 이영훈의 비서실장이 이광범이야. 13기. 그 다음에 김종은 13기야. 그 다음에 안철상이 있어. 이런 사람이 또다시 돼서 이 사람 하겠어요? 안 하지. 이 사람들이 삼성 기도하는 집단이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패가 끝없이 진행되고 이 부패의 손실은 진짜 서민들이 고를 내서 뭘 하냐면 부채를 늘려가지고 집값 올려가지고 부패를 올려가지고 고를 내서 먹기 때문에 수많은 가지가지 방법으로 부패가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학계에서 할 일은 지금 양승태나 이런 이영훈이나 지금 현재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뭐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 조사에서 처벌하고 고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은폐하고 구속영장 기각하고 저희들한테 뭐 잘하겠다고 동기는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넘어야 합니다. 지금 불법행위하고 있는 이러한 대법원장, 안철상 이 사람들 탄핵시키고 파면시켜야 합니다. 저희들 고발할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걸 하나 또 가져왔는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시간이 좀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용비리 사건 있죠. 채용비리.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채용비리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은 이 대리구속입니다. 대리구속. 높은 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구속은 밑에 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채용비리 사건의 본질인. 그런데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국민은행 사건, 조세를 포탈한 국민은행 사건의 채용비리 남부지검장이 옛날에 춘천지검장 하면서 정선 카지노 사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민은행 채용비리의 몸통인 윤종기를 황제 수사하고 봐주고 불기소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해가지고 윤종규의 딸 검사인데 이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이 사건의 변호인이 이 사람이 소속한 중고로 조그만 법무법인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돌려서 뇌물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김현장이 넥슨 수사하고 우병우 수사했죠. 우병우가 넥슨이 조세 포탈의 핵심이에요. 이번에도 무죄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 고발할 건데 우병우 넥슨의 수사를 했던 윤갑근 수사팀장 이 사람 밑에 차장 이현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김현장으로 갔어요. 넥슨의 재판을 김현장이 대리했어요. 김현장이 데리고 가서 뇌물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 아까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김현장은 700명에 달하고 이들이 연간 1인당 평균 수입이 1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706명이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2007년에 비해서 변호사가 엄청 늘어나고 결국은 부패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부패. 그 다음에 부패 구조가 김현장으로 해서 모두가 아까 청와대하고 연결되는 부패고리 김현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하고 연결하는 부패 김현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김현장을 김현장과 이런 사법비리 그 다음에 대법원 또 검찰 아까 수사 못하게 하는 검찰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병우 봐주기 수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용비리 그냥 봐주고
승진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한 이 나라가 부패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부패는 삼성이 아까 이건희의 구조, 이정의 구조를 몰수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지금 정당하게 해야 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건 불법행위죠.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 사람 처벌돼야 합니다. 더 나쁜 것이죠. 도둑놈을 지켜주는 놈이 더 나쁜 놈이죠. 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부패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 큰 부패를 먼저 하고 정말 각자 억울한 부패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가 하도 많은 부패를 고발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전부 정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세를 횡령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